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어야만 할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이지만, 그리고 이걸 알아내면 뭔가가 해결이 될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내 삶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내면 어떤 게 바뀌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고, 오늘 반찬을 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달걀로 할 것인지 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에피소드 3편을 기다리고 계실 분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번 편은 에피소드 3편이 맞는데 생각할수록 답답해서 그만 참지 못하고 급하게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슴이라도 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차마 부끄러워서 할 수는 없지만 진심으로 진지하게 답답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봅니다. 이 마음이 좀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쿠팡 광고와 AI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는 차투사의 쓴소리입니다. 제 강의의 한 부분이기도 해서 가급적 말을 아껴온 주제인데 핵심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제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유튜브를 급히 찍어봅니다. 제가 원래 돌려 말하는 걸 즐기는 편도 아니고 제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또 이런 쓴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해서 심약한 분들께서는 가급적 가족분들이랑 함께 보시거나 이불이라도 덮고 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에피소드 3편을 기다리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대한 빨리 찍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깨알같이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차투사 2기 강의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제 강의의 몇 가지 핵심 중에 하나가 초보셀러, 중수셀러의 그 이상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거든요. 그 고정관념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고정관념이 바로 이 광고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제 구독자분들이 아마 쿠팡 광고 관련된 제 영상을 보고 구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영상에서도 그랬겠지만 광고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관점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광고 관련 내용에 내가 하나라도 해당이 되고 또 아무튼 셀러로서 내가 발전이 없거나 더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 첫 번째, 오픈톡방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저는 차투사 오픈톡방을 운영 중이거든요. 아직 많이 활성화된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많은 대화는 없지만 자주 물으시는 질문 카테고리의 원탑은요, 단언컨대 쿠팡 광고입니다. 근데 이게 꼭 또 저희 오픈톡방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에요. 대표님들 대부분이 아마도 정말 다양한 유튜버분들의 오픈톡방에 들어가 있을 테고요. 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방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는 굳이 들여다보지도 않지만 그 방들의 질문 카테고리 원탑도 쿠팡 광고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대표님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쿠팡 광고를 어떻게 하나요? AI 매출 최적화 광고가 좋나요? 일반 매출 최적화 광고가 좋나요? 수동이 좋나요? 매출 최적화가 좋나요? 중복으로 광고해도 되나요? 수동으로 하면 키워드 단가는 얼마로 해야 하나요? 최적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광고가 안 돌아가는데 저만 그런가요? 광고 효율은 얼마가 좋은가요? 광고비 증액하라는데 쿠팡이 또 돈 뜯어가려고 하는 거죠? 상품명을 바꾸면 최적화가 풀리나요? 태그를 바꾸면 풀리나요? 상세 페이지는요? 증액을 하면요? 감액을 하면요? 상품을 추가하면요? 그 상품을 제외하면요? 캠페인 안에다가 새 그룹으로 추가를 하면요? 최적화가 됐는지 어떻게 알죠? 광고를 껐다 켰다 하는 건 어떤가요? 품절이 나면 광고를 꺼야 하나요? 그냥 켜놔야 하나요? 광고 수익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건 어떤가요? 아침에 3만원 했다가 6시 이후에 5만원으로 증액하는 게 더 좋죠? 어떠세요? 한 번쯤은, 아니 200번쯤은 이미 보셨거나 직접 문의를 하셨거나 아직도 답을 찾아서 헤매는 중이시죠? 아마 지금도 어떤 오픈톡방에서는 이걸로 묻고 답하고 하고 있으실 겁니다. 대표님들, 그 수많은 오픈톡방에서 왜 아직도 이런 문의와 답변이 오고 가는 거죠?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히 답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완벽한 건 고사하고 완벽 근처에 갔던 답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답이 있어야만 할 것처럼 느껴지는 문제이지만, 그리고 이걸 알아내면 뭔가가 해결이 될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내 삶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내면 어떤 게 바뀌어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내 입장에서 고민해야 할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고 오늘 반찬을 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달걀로 할 것인지 라는 거예요. 자, 광고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대표님들은 쿠팡 광고의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온라인셀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온라인셀러를 하시는 건가요? 쿠팡 광고 AI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광고의 기술까지 전부 터득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뭔가 어렵지만 흥미진진한 퍼즐 같아서 꼭 풀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만약 후자라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너무 간단해요. 당장 쿠팡 광고에 대한 호기심을 거둬들이세요. 그 퍼즐이 아무리 재밌어도요, 돈이 안 됩니다. 사업은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을 탐구하기 위해서 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너무 재밌다 하더라도 일단 R&D 부서를 만들 만큼 대표님의 사업에 몸집을 이만큼 키우시고요. 그 R&D 부서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명령을 하세요. 이 퍼즐 풀어내달라고요. 그런데 만약 전자라면,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쿠팡 광고 기술을 그렇게 파고 있다면 왜 그게 잘못된 선택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해드릴게요. 쿠팡의 광고는 수동을 제외하고는 AI가 모든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사실 더 정확하게는 수동도 AI예요. AI는요, 말 그대로 인공지능입니다. 아무리 AI의 지능이 낮다고 해도 그 지식 수준은,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나 방대한 데이터의 최적화 능력은 사람이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2차 함수만 넘어가도 세상의 인구의 절반이 나가 떨어집니다. 계산 조건이 두 개만 돼도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AI는요, 몇십 차, 몇백 차의 방정식이 나와도 그걸 풀어낸단 말입니다. 그런 걸 오픈톡방 몇 개의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그곳에서 아무리 물어본들 AI의 몇백 차 방정식 중 몇 개나 풀어낼 수 있을까요? 네가 뭔데 그렇게 확신해?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약간 뭐랄까 권위의 오류를 약간만 동원을 하자면, 강의 안에서도 적어뒀지만 제 마지막 직장인으로서의 잡이 AI 생태계 도입이었습니다. 그때 회사에서도 지금 이 쿠팡 광고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AI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 특히 이미 자기 관점이 경직될 대로 경직된 그 상사분들이 더더욱 그런 경향이 강했었는데요. 그분들은 항상 원하는 결과가 딱 정해져 있었고요. AI를 도입을 하면 그 결과가, 그러니까 회사가 무진장하게 돈을 버는,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회사의 비용이 엄청나게 세이브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으셨어요. 그런데 AI는 그런 상사들의 바램을 완전 짓밟아 버렸죠. AI 나름의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방향으로 결과를 더 내더라, 이 말입니다. 대표님들, 돈을 벌기 위해서 AI를 조정을 한다는 건, 사람이 AI를 조정을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AI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 몇백 차 방정식을 풀어가면서 최적화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조종은 사실상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AI를 기업도 아니고 일개 개인이 파헤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모든 사람이 이 상황에서 같은 결론을 내지는 않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관점에서 광고는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나는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강의 들으세요. 사실 대표님들이 죽어라고 관심 갖는 그 로아스 같은 개념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대표님들은 대표님들 상품의 리얼 로아스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지도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가짜 유튜버들에 속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는 진짜 많이 없어진 유튜버들의 유형이긴 한데요. 아니, 어쩌면 이것도 유튜브 AI 로직 때문에 제 눈에서만, 제 AI 로직에서만 사라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전에는 뭐만 하면 쿠팡 광고 로아스 1000% 달성하는 법, 이렇게 하면 쿠팡 로아스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런 류의 유튜브 영상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쏟아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말이 현혹이 되고 그 말이 기준이 되고 그렇게 목표를 잡다 보니까 대표님들은 아마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을 거예요. 광고 효율 500%도 안 되는 상품은 애물단지의 패급 상품이고, 최소 로아스 500% 이상 되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내야 할 것 같고, 그 방법을 모르는 나는 일단 너무 부족하고 못나 보이고, 이 바닥에서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없을 것만 같고, 그런데 저 유튜버는 왠지 그걸 알려줄 것 같으니까 일단 구독하고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튜버들이 알려주던가요? 아니, 알려줬다고 칩시다. 그대로 해봤더니 광고 효율 500% 이상 빡빡 찍혀주시던가요? 아니, 광고 효율도 찍혔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표님들 그 상품으로 부자 되셨어요? 부자 되셨으면 이 영상 안 보시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들은 그냥 거짓말을 한 가짜 유튜버들이에요. 아니, 진짜일 수도 있죠. 이 상품 하나가 운이 좋게 그렇게 터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또는요, 저 광고 효율 정도는 가볍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세요? 마음만 먹으면 2000%, 3000%까지도 만드는 것도 일이 아니에요. 이런 조작이 과거에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쿠팡에서도 막아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쿠팡에서 판매가를 10만원을 해놓고 쿠폰을 99,000원을 발행을 하고요. 이상한 키워드 하나 100원짜리 수동 광고를 한 다음에 내가 직접 그 키워드를 조회해서 그 광고를 찾은 다음에 구매까지 해버리면요, 광고 수익률이 무려 1만 프로가 찍히게 됩니다. 100원으로 10만원의 매출을 만들었으니까요. 앞서 쿠팡에서 막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방식만 다를 뿐이지 이런 사기와 기만에 가까운 행태는 계속되고 있어요. 대표님들, 상식적으로 이런 숫자는 현실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혹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렇게 쉬운 거라는 걸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느끼고는 해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속다 보면 어느새 포기 단계에 가 있거든요. 아, 나는 부족한가 보다,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대표님이 포기한 그 로아스 500%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상품이 너무 문다 보여서 도저히 팔 엄두조차 나지 않던 그 패급 상품이 누군가에게는 로아스 300%도 안 되는 낮은 광고 효율로 매달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수익을 주는 상품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상품을 대표님들은 유튜버에게 속아서 쿨하게 버려버렸고 지금도 계속 미친 듯한 로아스가 나오는 그런 상품들을 찾아다니시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는 아직도 그런 상품을 못 찾으셨을 거예요. 자, 로아스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그 숫자를 높인다고 내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요. 그 숫자가 낮다고 내가 수익을 못 남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광고의 결과가 로아스로 분석이 되는 거지 로아스를 높이려고 광고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아스는 상품의 종류, 카테고리, 판매 방식, 상세 페이지, 썸네일, 기타 등등 셀러가 그 상품을 관리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 누구도 대표님이 판매하는 상품에 적정한 로아스를 구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로아스를 높이는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상품이 무엇이든 그리고 그 로아스가 얼마가 됐든 그 상품을 남기면서 팔아내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광고에 대해서 조금 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광고라는 건요, AI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계속 헛발질만 이어가게 될 겁니다. AI에 대해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바로 최적화라는 개념인데요. 몇 주면 최적화가 되나요? 그 다음에 추가 삭제하면 또 최적화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 있죠. 근데 이건 역시 AI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걱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할 이유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최적화라는 말이 좋아서 최적화인 거고요. 그리고 2주면 안정된다고 하지만 AI에게 안정화라는 거는 단 1분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AI는 안정화를 진행 중이고요. 끝없이 안정화되고 있을 거예요. 몇 주가 지나야 안정화된다? 이런 개념은요, 약간 쿠팡의 트릭일 뿐이에요. 이 트릭도 강의에서 알려드릴게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마다 대표님들의 광고에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씩 키워드가 들어갔다 나오고요. 광고 영역이 자동으로 막 재배치가 됩니다. 대표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순간에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투사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하단에 더보기란을 링크를 넣어 드렸거든요. 링크를 한번 확인하시고 강의의 커리큘럼만이라도 한번 훑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한 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